가치를 볼 때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만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앞에서 이제 힌트를 주신 게 주로 이제 막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에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 즉 약간 좀 턴어라운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종목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로 생각이 드는 종목 첫 번째. 네네네. 그 두 번째로는 계속 주가가 빠지고 안 좋았는데 앞으로 턴어라운드 돼서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수년째 적자 보고 그러는데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라든가 그런 게 괜찮아서 들어가서 일종의 보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견뎌서 수익이 나거나 뭐 순남 같은 경우도 뭐 4,000원대 사가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수익이 많이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번호 가치라든가 그 정책들 그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뭐 처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당장에 그 경기는 안 보이지만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약간 직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식 담당자하고 전화를 통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정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 구순남도 마찬가지지만 대표가 자기 보수도 막 기르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여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지금 현재 굉장히 암울하지만 조금 때가 바뀌고 노력하면 저기 회사가 턴어라운드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업. 뭐 최근에는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큐가 커지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면 뭐 예를 들면 10,000원대 왔다 갔다 하든 뭐 12,000원에서 10,000원 오든 뭐 개의치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나마 이제 모니터링이라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낮은 가격에 사면.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사고 팔고 하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길게 가면서 괜찮은 종목은 당장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다 생각하면 길게 보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0%까지도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회사가 이제 암울했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DI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시장에서의 그 단지 파동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싸단 결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때 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갖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하고 3년을 갖다가 이자를 갖다가 미리 이제 빠져나갈 돈은 미리 빼놓고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급하니까 한 달 만에 뭐 예를 들면 6개월 만에 결정하겠다 그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경우에서는 운 좋게 나는 뭐 3년 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테마주 비슷하게 엮여져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적도 있어. 그거는 순전히 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죠.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도하게 빠지기도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투자 시장 이자 투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투기 시장으로 보면 계속 사고 팔아야 되잖아. 그거 아니라 투자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싼 주식을 사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식간에 오르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한다. 저기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가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결정을 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데블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메타버스 뭐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사실 그 기업이 뭐 현금이 빵빵하고 그다음에 네. 약간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제 조기에 발굴해서 투자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신다. 네, 그래서 10만 원 넘어서 팔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넘어서 팔 때도 마찬가지죠.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한다든가, 예,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잘 결정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로를 매도를 잘 결정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사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순간에 매도를 얼마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후회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껄무새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면 오늘 주가가 빠져서 뭐 2천만 원이 빠지기도 하고 뭐 투자 규모가 크신 분들은 뭐 2억 원, 3억 원이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돈을 쳐다보지 말고. 멘탈 나가죠. 예,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쳐다보지 말고 가치를 나는 바라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면 괜찮을 거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간 그렇다면은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뭐 가치 그런 것들을 산출한 다음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이제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거 넘어가면 팔아야지 그렇게도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저는 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식대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치를 볼 때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봤으면 좋겠다. 이 시가총액으로 도대체 얼마를 버느냐. 예를 들면 뭐 고려 아연이 있다. 그러면 고려 아연이 지금 10조가 넘어가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연 1,000억 넘게 벌고 있다. 그러면 싸냐 비싸냐. 앞으로는 예를 들면 돈 버는 게 뭐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싸잖아요. 그러면 사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업종 PER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갖다 계산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뭐 시장은 이제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다하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가다하게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맞아요. 네. 나스닥이 이제 다우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한 30% 가까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30% 빠지면 평균은 40% 이상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제 일부 종목이 붙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예. 대부분의 투자자가 더 리스크를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PER을 높게 받았던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예, 물가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확대됐던 게 줄어들면서 뭐 바이오주라든가 IT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주가가 예를 들면 고점이 15만 원이었다. 지금 3만 원이었다. 지금 현재 3만 원이다. 그러면 싸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대부분 투자자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위험하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좀 편안해질 건데 주가로만 차트로만 이제 보시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건지 그걸 이제 보고 투자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예측을 하며 또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주를 네네. 좋아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AI 로봇 다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SK 하이닉스를 살 것인가가 이제 있고 그 뒷단에서 이제 그 궁금해하는 밸류 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기업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만 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지 말고 그 뒷단에서 궁금해하는 그 밸류 체인을 봐서 분석해서 사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이 기업만 보지 말고 뒤에서 이제 공급하는 뭐 소재 업체라든가 뭐 장비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과 다르게 그 뭐 1차 밴더, 2차 밴더가 있고 나면 예전에는 굉장히 그 CR 그러니까 그 비용을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최전방에 있는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계속 가격을 갖다가 단가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업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급망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수입을 갖다가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 기업이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것이지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그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그 소부장 업체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시각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성장 모습이 안 보이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 2,000원, 3,000원 했던 회사가 지금 3만 원, 뭐 5만 원도 가 있고 뭐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쪽 시장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 뭐 네. 메타버스라든지 계속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쓰임만한 곳이. 그럼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 뭐 너무나 큰 대형주 이런 것보다는 그 대형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 밸류체인 상에서 그런 기업 중에서 약간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발품을 좀 팔고 그다음에 주식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는 기본이고요. 필요하면 너무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 회사 잘 돌아간다는데 밤 10시, 11시에도 한번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공장 그런 데. 공장 여관에서 한번 불 켜져 있는지 아닌지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막 가동률이 막 100%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 밤에 갔는데 한가하거나 뭐 그렇다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투자가 예를 들면 뭐 부동산만 임장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도 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남의 말만 듣고 좋다더라. 네. 그렇게 해서 사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증거사를 리포트를 읽고 어떤 경우에는 증거사 리포트 나오면 그때가 5.1이기도 하고 그렇죠. 증거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주가가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저는 이제 그 일종의 주식 투자가 이제 사업이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접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고용을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너무 이름 있는 데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레드 오션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올바른 내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확신을 해야지 하루하루 위험한 그 장세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지. 만약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른다 하면 저녁에 편안하게 자지 못할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을 그렇죠. 주식 시장에 넣어놓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위험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면 더 큰 기회가 나한테 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더 많이 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